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무얼 하며 보고 계시나요?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잡고 서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잠깐 스트레칭 한 번만 해도 머리와 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이런 가벼운 동작 하나도 우리 몸에 관절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관절, 인대, 연골 근육 등이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마음껏 원하는 대로 일상생활, 운동, 일, 취미 활동들을 하시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관절도 노화는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게다가 관절은 많이 쓰거나 잘못 쓰면 더 빨리 늙어버린다는 사실. 관절이 늙게 되면 많은 불편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관절의 노화가 심해질 경우 평범한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게 되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불가능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도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건강을 전하는 남자에서 준비해드린 관절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보세요. 관절 청춘 오래오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관절이란 2개 이상의 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구조물입니다.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있어서 우리는 손, 발목, 팔, 다리, 허리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중한 관절이 평생 건강하면 좋겠지만 관절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도 함께 늙게 되는 것이죠. 관절의 노화와 함께 관절 질환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늘어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을 오랜 기간 동안 뼈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너무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들 수 있는데요. 관절 안에는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고 관절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윤활액이 들어있습니다. 윤활액은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의 가장 안쪽에 있는 활막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게 되면 이 활막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막에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관절 연골 및 뼈까지 손상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손발이 뻣뻣해서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목,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목에 7개, 허리에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뼈가 벽돌을 쌓은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있죠. 쌓여있는 척추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과 같은 연골 조직이 있는데 이를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이 추간판이 후방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기는 것을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디스크는 눌리는 신경에 따라 그 부위에 통증, 감각 저하, 저림,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관절의 노화는 나이가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잘못된 행동이 관절의 노화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기, 다리 꼬고 앉기, 무릎 꿇고 앉아서 걸레질하기, 무거운 물건 들기, 높은 굽에 신발 신기 등이 관절에 부담을 주는 행동이죠. 쪼그리고 앉으면 서 있는 것보다 무려 3배에서 8배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그리고 과체중과 운동 부족도 관절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지나친 염분 섭취, 음주, 흡연 또한 우리 몸에 뼈가 없어지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노화를 느리게 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가장 먼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하죠. 앉을 때는 바닥이 아닌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도록 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고 골고루 먹는 것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요. 칼슘이 풍부한 멸치, 굴, 유제품, 시금치, 두부와 비타민 D가 풍부한 달걀, 버섯 등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고
하루 30분 이상 일광욕을 하셔서 비타민 D 확보에도 신경을 꼭 써주세요. 중년과 노년층 여성이 체중을 5kg 줄이면 골관절염이 5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이라면 소중한 관절을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적정 체중까지 감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도 함께 하시면 관절 건강을 더욱 잘 지킬 수 있겠죠. 가장 먼저 걷기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미국 베일러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걷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며 심지어 무릎 관절염 환자 역시 걷기 운동을 하면 통증을 덜고 증상이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경사를 장시간 오르내려야 하는 등산은 관절 건강을 위해서 가끔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영은 물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력으로 인해서 무릎, 고관절 등에 가해지는 체중의 압박을 덜어줘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약해져 있는 관절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죠. 물속에서 걷기도 아주 관절에 좋습니다. 물속에서 걷기는 몸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을 하기에는 무리일지라도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튼튼한 관절을 만들어주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실외에서 할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의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아서 관절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를 권해드립니다.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에는 허리를 펴고 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타게 되면 관절과 척추에 부담이 가게 되죠. 안장의 높이도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커져 관절에 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정도 꾸준히 실내 자전거를 타시면 관절 건강과 근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절 건강은 곧 삶의 질입니다. 일어서고 앉고 걷는 건 모두 수많은 관절이 제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사실 노후 건강을 위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재테크가 있습니다. 관절 재테크죠. 한 번 망가진 관절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꼭 관절을 아끼고 지켜주세요. 봄, 이담재. 봄이 오신다길래 남쪽으로 길게 난 신장로에 나가보았어요. 봄이 오신다길래 뒷산 양지 바른 곳 부스럭 뒤져보았어요. 봄은 신장로로 오는 게 아니라 뒷산 양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신 들어온 내 마음 속에 봄은 먼저 와 앉아 있어요. 마음이 겨울이면 우리의 건강에도 겨울이 오고 마음에 봄이 오면 우리의 건강에도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봄이 찾아와서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모두가 아름답게 꽃 피우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을 살리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